미국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미국의 설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최근 뉴스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군이 한국 기지에서 장비를 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싸우느라 발이 묶였습니다. 중국 해군은 미 해군 함정수를 추월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한테 돈 더 내라며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미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략가들을 보유한 나라가 이 모든 게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반대편에서 봅니다. 미국의 실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단 총을 쏜 게 아닙니다. 숫자로 쐈습니다. 2018년 1차 무역전쟁 때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2025년 재집권 후엔 일부 품목에 최대 145%까지 올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사실상 닫힌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를 미국 기업 거래 금지 명단에 올리고 TSMC, 삼성의 압력을 넣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국이 다음 세대 무기 체계와 AI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칩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면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가진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임기입니다. 시진핑은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입니다. 2027년이 안 되면 2030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에게 시간은 전략 자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29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내가 중국을 이겼다는 결과를 아메리카 퍼스트 지지층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퍼스트 지지층의 성격을 보십시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먼 나라 전쟁에서 죽어야 하냐는 정서가 강합니다. 베트남 이후, 이라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후 미국 내 반전 피로감은 구조적입니다. 트럼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면 이 지지층이 흔들립니다. 의회 예산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동맹국들도 명분이 없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필요한 시나리오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이 먼저 쏘았다는 구도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는 순간 미국은 자동으로 방어자가 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지지층도 방어전은 지지합니다. 일본, 호주, 영국, 나토가 명분을 갖고 합류합니다. 의회는 즉각 전쟁 예산을 승인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전쟁 개시가 아닙니다. 중국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어떻게 유도합니까? 2025년부터 미국은 주한미군 장비 일부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력 효율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준비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미국이 동아시아 최전선 기지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가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이게 노림수일 수 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이와 유사한 전략을 쓴 적이 있습니다. 1950년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언한 직후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당시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북한을 성급하게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엔 결의를 통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내는 신호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물자 재배치, 트럼프의 동맹국이 돈 안 내면 지키지 않겠다 발언, 중동에 묶인 미군 전력, 국내 반전 여론. 이것을 중국이 보면 어떻습니까? 체크리스트가 완성됩니다.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갖춰졌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CIA,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경험한 미군, 수십 년간 중국을 분석해온 랜드 연구소가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진짜로 실수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 실수하도록 설계하고 있거나.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이 이 빈틈을 보고 성급하게 움직이는 순간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장에 나서는 겁니다. 에너지 대체 루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자급률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인민해방군이 세계 최강 해군과 맞붙는 상황이 됩니다. 낚시의 핵심은 고기가 스스로 뛰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들이운 미끼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수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 생산량은 전 세계의 약 55%입니다. 한국이 약 29%, 일본이 약 11%입니다. 미국은 1% 미만입니다. 군함수에서도 중국 해군은 약 370척으로 미 해군의 약 290척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미국 의회와 국방부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언론도 받아쓰고 전문가들도 경고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왜 스스로의 약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낼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 여론 조성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공포를 심어두면 중국이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 의회는 즉각 전쟁 예산을 승인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지지킹도 우리가 위협받았다는 프레임 하에 결직합니다. 선제 여론 공작입니다. 둘째, 중국의 자신감을 부풀리는 겁니다. 우리 해군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인식이 중국 내부에 퍼지면 시진핑은 더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지층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중국의 거대한 조선소들이 전략 타격 목표가 됩니다. 상하이, 다련, 광저우 조선소는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전시에는 군수 생산 시설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상 봉쇄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중 약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불과 2.8km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이 지점을 막으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수일 내로 차단됩니다. 여기에 스웨즈운하, 호르무즈 해협, 대만 해협 동쪽 루트까지 동시에 봉쇄하면 중국은 사방이 막힙니다. 함선이 아무리 많아도 연료가 없으면 항구에 묶입니다. 철강이 없으면 수리도 못합니다. 식량이 없으면 병사들이 굶습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이라는 강점이 봉쇄 이후에는 오히려 유지비용만 잡아먹는 거대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격차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을 자신감에 취하게 만들고 봉쇄망 안으로 걸어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 트럼프는 145% 관세와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이미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지지층은 선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중국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둘, 주한미군 재배치, 동맹 불신 발언, 중동 소모전. 이것이 실수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설계입니다. 중국에게 지금이 기회라는 착각을 심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의도적 빈틈일 수 있습니다. 셋, 중국의 압도적 조선 능력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자신감을 부풀립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시작되면 조선소는 타격 목표가 되고 말라카 봉쇄 하나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 80%가 차단됩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판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미국의 설계가 실행되는 전장 한복판에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까? 다음 편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벌곰이었습니다.